모든 수험생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 관해 이야기할 무학고등학교 교사 전기홍입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 관해 3개의 주제로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의 자격 기준에 관한 농어촌 학생들만 지원 가능하다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무조건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이 유리한가요? 마지막으로 고른귀의 통합전형에 대해 다루는 수시, 정시 모두 농어촌으로 지원 가능하다고요?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학생들만 지원 가능하다고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고른귀회의 한 종류입니다.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기 위한 전형입니다. 농어촌 전형이라고 해서 전형 과정에서 점수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 학생들끼리의 경쟁입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1. 농어촌 지역 즉 행정구역상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입학에서 졸업까지 6년 동안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유형 2. 농어촌 지역 소재 초, 중, 고등학교에서 12년 전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 중,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원자 본인만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학생이 해당 사항이 됩니다. 다만 읍면 소재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와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제외입니다. 유형 1과 유형 2를 모두 인정하는 대학이 다수이지만 일부 대학은 특정 유형만 인정하기에 모집 요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서류 제출 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기에 정확한 자격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이라는 전형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입니다. 대학에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전형 혹은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 등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전년 대비 2022학년도 농어촌 특별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정시 모집 인원의 증가에 있습니다. 전년 대비 371명 증가한 1,422명을 정시에서 선발합니다. 특히 고려대, 경희대가 수시 모집에서 정시 모집으로 이동함에 따라 서울권대학 농어촌 특별전형은 새로운 지원 전략이 요구되어집니다. 서울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농어촌 학생을 모집하지만 연세대 일부, 고려대, 서강대에서는 정시 수능 100%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성균관대의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이 서류 100% 일괄 합산으로 수시 모집에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는 모두 정시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서울시립대의 경우 수시에서 교과 전형으로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학생을 선발합니다. 최저 학력 기준은 인문 계열의 경우 국, 수, 영, 탐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 자연 계열은 등급 합이 6 이내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전형을 준비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학생부 전형도 준비하고 수능도 준비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시에서 농어촌 학생을 모집하는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에서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고른귀의 통합전형으로 농어촌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수시와 정시 두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국대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동국대, 홍익대는 정시에서 농어촌 학생을 모집합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 도시에 있는 중학교 다니다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로 전학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안 됩니다. 입니다. 지원 자격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지원 자격이 다르므로 대학별 입시 요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은 학생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이 농어촌 소재지에서 중,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와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에서 초, 중, 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는 작년 2020학년도 몇 개 대학의 모집 요강을 발췌했습니다. 예시 1 대학의 경우 2020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작년 기준의 모집 요강이기 때문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도 3명으로 제한을 합니다. 예시 2 대학의 경우 2019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 기준 재수생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 중, 고교 각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입학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시 3 대학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 및 졸업 예정자로서 특별한 졸업 연도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곧 재학생을 포함한 N수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또한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 이전에 전입한 학생까지도 대상에 포함합니다. 심지어 정원 내 모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고교 전 과정 농어촌 이수자의 경우 고등학교 3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은 대학입니다. 바로 예시 1 대학은 서울대학교, 예시 2 대학은 고려대학교, 예시 3 대학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대학마다 모두 다른 농어촌 전형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모집 요강을 통해 자격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희대의 경우 농어촌 지역 또는 도소벽지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대학들은 경희대와는 달리 농어촌 전형 예외학교로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포함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율형 사립고 학생의 경우 농어촌 자격이 된다면 지원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희대의 경우 농어촌 자격기준 서류 중 6년 거주자의 경우 부모의 농어촌 거주 확인을 위해 직장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엄격해지고 농어촌 지역의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원자 수가 줄고 있으나 최근 고른기회 전형의 확대로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모집 인원의 변화는 크게 없어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전형입니다. EBS 수능 연계와 인터넷 강의 등이 보편화되면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농어촌에도 훌륭한 교육 환경을 갖춘 곳들이 있을 수 있어 농어촌 전형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 도시 지역으로 전학하거나 특목고 등으로 진학하지 않고 그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을 권장하기 위해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자체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학의 입장에서도 정원 내외로 학생 모집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별한 교육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 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합격선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선발 인원이 한두 명이라면 나보다 뛰어난 학생이 한두 명만 지원해도 나는 탈락하고 맙니다. 누가 지원할지 알 수 없으니 합격선 예측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일반 학생보다 합격선이 높게 형성되기도 하므로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농어촌 전형이 무조건 유리한가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